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이 로봇이 참 핫해요. 그러다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도 크게 올라갈 만한 그런 종목을 좀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 많은 분들이 무슨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더 크냐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제가 이거 언제였죠? 22년도에 소개시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로봇 AI 대장주라고 말씀드리면서 현대차랑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좀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사실 이 현대차는 제가 여기 방금 여기서도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10만 이상 넘어가면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기도 하고 22년도가 어찌 보면 이게 고점에서 빠지는 구간대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도 저점이긴 했는데, 그래서 현대차를 사도 좋지만 저는 당시에도 아까 여기 방송에도 설명드린 게 뭐다, 오히려 현대차보다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뭐 휴보 얘기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는 게 사라. 그래서 그 소개시켜드리고 뭐 시간이 좀 걸렸지만 이때죠. 이때 거의 2만원대 소개시켜드리고 주가 지금 거의 한 2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20배 가까이. 그러니까 오늘도 정말로 이렇게 크게 올라갈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은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거를 뭐 매수를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 판단이지만 들어선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뭐 그 종목 소개 앞서서 시장 분위기 좀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이 다시 한번 신고가를 좀 기록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흐름 양호합니다. 코스닥도 차트 양호하고, 코스피도 지금 어쨌든 현재 눌림 조정 받고 있지만 어쨌든 뭐가 되고 있다, 이 520평대는 타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매수해주고 코스닥도 매수해주고 코스피도 매수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이제 장중에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장중에 일단 좀 매도세를 취하는 듯 하다가 갑작스럽게 또 말아 올리는 모습이고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애초에 매도로서 시작했다가 계속 말아 올리는 모습. 그러니까 외국인은 매수가 나와주고 기관은 좀 차익하는 모습이 나와주죠. 이건 아무래도 이제 그 내일 이제 오늘 그 새벽에 나올 이제 그 금리 FOMC 관련되어 있는 부분, 이 금리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3.75%로 이제 금리가 인하할 거다라는 게 지금 기존 거의 한 85%까지는 올라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여기서 금리 인하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가장 크게 반응할 건 당연히 이제 뭐 증시도 똑같지만 환율적인 부분이 당연히 좀 이 지금 한 1470대에 있는 환율이 한 1450까지도 다시 빠지는 모습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럼 환율이 조정이 나와준다라는 거는 당연히 뭐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외국인들이 대거 매수세 유입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장에 이제 외국인 매수세는 이 금리 인하를 좀 생각해두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금리 인하 속에서 지금 가장 많은 매수세가 들어오는, 외국인이 사는 게 당연히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뭐다? 로봇이죠, 로봇. 특히나 지금 이 로봇 같은 경우는 이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시장에서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투자.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 고금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를 하지 않겠죠. 연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가 나올수록 더 공격적인 투자가 들어오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고 또 하나가 뭐다? 당연히 로봇 분야라는 거고, 특히나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이슈가 나와주고 있는 게 이 로봇 시장에 있어가지고 미국이 또 뭐 하겠다고 합니까? 행정명령을 이제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가 다 그 최근에 이제 AI 규제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행정명령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로봇 부분에 있어서도 공격적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과거 최근에 트럼프가 얘기했던 게 뭡니까? AI 다음에 봐야 되는 게 로봇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로봇 산업을 더 키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이 이제 뭐 하고 있다? 로봇을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최근 그 트럼프의 이 정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굉장히 민감한 게 반응하고 있는 게 뭐냐고 하면요, 그 방위 부분이다. 방위 부분, 국방 부분. 그래서 과거부터 이제 취임하면서 국방 안보라든지 방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방위 산업 이런 관련 수혜주들도 많이 올라갔던 게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중국이 지속적으로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는 상태란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보다시피 이 중국은 국가 차원 드라이브라고 하면서 이 중국의 이 시장 규모를 봤을 때 현재 어떤 부분이냐? 지금 2050년 국가별 휴머노이드 로봇 보유량만 봤을 때도 중국이 엄청난 비율로 미국을 앞설 거다. 로봇 전망이 이렇게까지 큰데 지금 엄청나게 앞설 거다라고 하니까 지금 현재 24년 신규 설치 이런 거 운영대만 봐도 거의 중국이 10배는 더 많아요. 10배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방 부분, 방위 산업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 게 트럼프인데 지금 로봇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이제 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영국 같은 경우도 2030년도까지 로봇 군인을 3만 명 확보하겠다라고 하면서 병력 문제를 해결을 위한 로봇 군인을 보완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스크 같은 경우도 뭐 하겠다고 합니까? 로봇 군대를 구성하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는 AI 로보틱스 사업 확장을 위해 로봇 군대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라고까지 보도했어요. 이게 언제 나온 거냐고 하면요. 10월달에 당장 10월달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로봇이라는 게 너무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되죠. 이제 뭐 휴머노이드, 뭐 돌봄, 뭐 자율주행, 뭐 너무나 다양한 로봇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이게 이제 점차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봤을 거예요. 이렇게 강아지 모양 로봇 등에다가 총 이렇게 꽂아 놓은 거. 그래서 이런 이 국방 부분에서의 이 로봇으로서도 이게 뭐가 될 수 있다? 위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세요. 지금 휴머노이드 산업의 로봇 규모가 아까 이렇게나 차이가 나요. 3억, 당장 보면은 2050년도 기준입니다. 2050년도 기준 중국이 3억 2천만 대를 이제 휴머노이드를 로봇을 보유할 예정이라 하고 있고 그 다음 미국이 얼마? 7,700만 대요. 그럼 이게 만약에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뭐가 된다?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향후 군사작전에 활용된다고 하면요. 국방 분야에서 미국이 이미 몇 배, 거의 4, 5배는 더 중국이 더 큰 상황입니다. 그럼 그냥 뭐가 되겠어요? 로봇 전쟁에서부터 이미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뭐 해야 된다? 안보에 대한 부분이 리스크로 커지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가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뿐만 아니라 저는 이 글로벌적인 로봇에 대한 투자를 하고 이제 그 행정명령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이유가 사실 이런 부분 때문이라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로봇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게 앞으로는 시장에서 계속해서 확대될 거다. 그럼 여러분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다양한 로봇 섹터들이 있죠. 우리가 무엇을 살 것인가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달라요. 과거에는 그냥 로봇 감속기라든지 이런 관련되는 핵심 부품들 그런 것들이 이제 내가 그 매수한다고 하면은 휴머노이드에 있어서 뭐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게 이족보행 같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강점이었잖아요. 아니면 가동기, 구속기 이런 것들, 구동기, 감속기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로봇의 영역도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지금 보면 알겠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로봇을 고려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얘기한 게 뭐냐? 이제 로봇이 AI의 물리적 표현이라고 이제 이 업계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 물리적 표현이란 게 무슨 말이냐? 요즘 유럽이나 미국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 피지컬 AI의 개념이에요. 피지컬 AI. AI가 아무리 뛰어나도 모든 노력에는 로봇 공학 발전 계획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게 물리 세계에서, 그러니까 물리적 표현, 그러니까 물리 세계에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물리 세계에서 적용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경쟁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로봇과 AI의 결합을 지금 우리는 피지컬 AI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피지컬 AI 관련 섹터들이 굉장히 급등하는 것들. 과거에는 그냥 AI, 로봇이었다라고 하면 뭐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주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피지컬 AI 관련주라고 하죠. 실질적으로 엔비디아의 젠슨항 CEO도 과거에 뭐라고 발언했느냐? AI의 종착점은 어디다? 로봇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앞으로의 로봇과 AI의 이런 결합을 통한 피지컬 AI의 시장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뭐 하고 있어요? 스킬드 AI라는 기업이 있는데 얘가 피지컬 AI 관련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몸값이 140억 달러라는데 소프트뱅크와 엔비디아가 재베팅한다고 하죠. 재베팅이란 건 말 그대로 투자를 했었는데 또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보면은 1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하는 신규 투자 라운드를 또 투자할 것으로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요. 얘가 그 과거에 이제 소프트뱅크라든지 엔비디아가 펀딩에 얘네 투자 신규 투자 라운드에 있어가지고 이제 그 투자를 했을 때가 지난 5월이에요. 작년 5월도 아니고 당장 47억 달러였어요. 평가된 기업 가치가. 근데 지금 얼마? 약 3배 가까이 지금 이미 올라왔다는 거예요. 몸값만 벌써 140억 달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지컬 AI가 미래 핵심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피지컬 AI 관련되어 있는, 물론 스킬드 AI라는 기업이 정말로 어마어마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엔 피지컬 AI에 대한 시장 영향력이라든지 반사익을 통한 몸값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피지컬 AI에 대해 있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봐야 되는 거고, 그럼 피지컬 AI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사실은 근데 저희도 얘기했지만 이게 피지컬 AI라고 자꾸 표현하는데 그냥 로봇에, 그러니까 물리력이 로봇이죠. AI가 결합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로봇을 만들었을 때 누가 우리가 로봇을 조정하는 것 마냥 이렇게 조이스틱 이렇게 해가지고 로봇이 딱딱딱딱 움직이고 그걸 로봇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AI가 당연히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모든 것들을 하는 것. 그냥 우리가 가정용 주부 로봇이라고 하면은 스스로 주인님이 언제 오시지? 반찬은 뭐가 있지? 오늘 저녁은 뭘 하지? 라고 스스로 생각해서 스스로 판단하는 것. 그게 바로 그래서 피지컬 AI이기 때문에 피지컬 AI의 종류는 휴머노이드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다시피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런 개념들이고, 중요한 거는 심지어 이런 이 로봇 청소기도 이제 나중에는 이제 AI에 대한 이런 게 들어가서 실시간 자기가 생각해서 좀 더러워 보인다고 청소기 돌면은 이 로봇 청소기도 나중에 피지컬 AI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지컬 AI에 대해서는 이런 창고 로봇도 피지컬 AI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검사하는 로봇, 이런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 스판 로봇을 통해서 검사 장비, 이런 그 기계 모니터링하고 결함 설비 이런 것들 검사하고 그런 것들도 뭐가 된다? 방금 얘기했던 피지컬 AI가 되고요. 자율주행 차량도 당연하게 스스로 판단하고 이거 신호받고 하기 때문에 PGI AI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비스 로봇이라든지 인간형 로봇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피지컬 로봇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크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규모도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면은 여기서 무엇을 살까? 어떤 게 라이더 센싱이 더 크게 올라갈까? 이런 아까 얘기했다시피 감속기, 구동기 이런 것들 핵심 부품이 더 크게 올라갈까? 굉장히 아니면 이런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 더 크게 올라갈까? 많이들 어려워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 AI 다음 산업이 로봇이라고 하죠.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AI의 대장주라고 하면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엔비디아라고 해요. 그럼 엔비디아가 AI에 있어서 뭐 때문에 대장주냐라고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엔비디아는 GPU를 사실상 독점하기 때문입니다. AI에 있어서 GPU가 필수적이고. 이 관계예요. AI를 생성형 AI를 만든다가 아니라 GPU라는 분야에서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뭐가 된다? 지금 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I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성형 AI, 음성 AI, 로봇 AI, 데이터 센터 AI 다 달라요. AI가 들어가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건 다 다릅니다. 하지만 AI가 뭐가 한다?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다르지만 모든 AI는 GPU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로봇도 동일해요. 로봇도 아까 지금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차량이라든지 물류 로봇, 산업 로봇, 돌봄 로봇, 농업 로봇, 드론조차도 로봇. 아까 심지어 청소기조차도 로봇 피지컬 AI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사실 어떤 부품은 사용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부품은 사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무조건적으로 사용돼야 되는 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로봇을 구동시켜야 될, 유지시켜야 될,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런 걸 모든 신호를 처리하고 해야 될
반도체 칩 하나만큼은 꼭 들어가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이 피지컬 AI는 앞으로 지금의 CPU와 GPU와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 그 논문이고요. 이게 2025년도에 작성된 논문이고, 보다시피 이게 2020 적혀 있죠. 그래서 GPU를 통한 뭐 그런 건데, 저도 영어 잘 못해요. 이게 뭐 번역기가 쭉 돌아가면 좋은데 번역기가 안 돌아가요. 다만 이 제가 대충 싹 다 번역기 돌려봤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거죠. 앞으로는 CPU와 GPU가 필요가 없다기보다는 피지컬 AI에 있어서 CPU와 GPU는 크게 중요치 않다는 게 뭐냐고 하면은, 그 CPU와 GPU가 더 중요해진 게 따로 생겨요. 그게 뭐, 자, 보면은, 안타깝게도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여기서 복사 붙여서 번역 돌린 거예요. CPU 코어와 GPU의 활용도가 예전만큼 이런 이 AI 산업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피지컬 AI에 있어서 이 CPU와 GPU를 통해서 이걸 구동했을 때는 작업의 적시 완료에 악영향을 미쳐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이 과도한 스케줄링을 겪을 수도 있고, 바쁜 컴퓨팅 하드웨어 리소스에 액세스할 때는 또 지연도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피지컬 AI는 실시간 이런 것들이 처리가 돼야 돼요. 그 자율주행 차량 같은 것도 이런 게 지연되면 안 되겠죠. 지연되는 순간 바로 사고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온보드 GPU처럼 애플리케이션 응답성을 높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잠재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행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봇의 일부 관련 없는 하이 시스템이 GPU를 사용하는 경우 컴퓨터 비전 장애물 감지 작업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 가능한 계산 시간이 충분히 않을 수 있고, 로봇이 접촉하기 전에 위험한 장애물, 그로 인해 실제 타이밍 제약 위반, 자율 로봇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여 잠재적으로 손상, 상당한 재정적 손실을 또 심지어 입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인명, 심지어 뭐다? 로즈 오브 라이프, 생명을 잃는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뭐 자율주행 로봇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 뭐 CPU와 GPU가 자꾸 이런 실시간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겹치다 보면은 이거에 뭐가 된다? 과부하가 걸린단 말이에요. 과부하가 말 그대로. 그러면은 즉각적인 반응이 당연히 어렵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즉각적인 반응이 지금 피지컬 AI에 있어서는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자율주행 차량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우리가 산업용으로 쓴다 하더라도 이 산업에서 이 기계를 생산하고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정말 미세한 것 하나만 가지고서도 이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 쉬워요. 근데 이 로봇이 뭐 하게 된다고요? 이런 GPU와 CPU를 통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뜨고 있는 게 뭐다?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는 게 이 유로모픽이라는 기술이에요. 실시간 로봇을 제어하기 위한 에너지에도 효율적인 유로모픽 칩. 그래서 이 유로모픽 칩이 이 피지컬 AI의 핵심 기술로 뜨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삼성이라든지 SK 연구원들 같은 경우도 그래서 최근 이제 피지컬 AI 시대와 함께 뭐한다? 유로모픽 반도체 시대 문을 연다라는 게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이 뭐다? 그 물리학계가 주목하는 신소재 강유전체와 뇌를 닮은 차세대 반도체, 유로모픽 반도체 관련 연구 성과다. 그래서 이런 아까 사물 인터넷 관련되는 부분도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 실질적으로 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그래서 이미 유로모픽 관련해가지고 특허를 엄청나게 내놓은 상태입니다. 국내 1위 수준의 특허 자체는. 그만큼 유로모픽 반도체 칩을 차세대 이 칩으로 보고 이미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이미 여기에 대한 특허는 미국이 굉장히 많고 한국은 그래도 한국도 뒤처지지 않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굉장히 앞으로 시장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다. 피지컬 AI의 핵심은 그 어떤 부품도 아니고 유로모픽 칩이다라는 거예요. 휴머노이드의 핵심은 유로모픽 칩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AI, 피지컬 AI가 결합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는 반드시 유로모픽 칩이 필수로 작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자율주행 차량이 되든 휴머노이드가 되든 산업용 로봇이 되든 돌봄 로봇이 되든 어떤 로봇이 되어도 유로모픽 칩이 지금 여기에는 모두가 탑재가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가 된다고 아까 얘기했던 AI에 있어서 엔비디아가 왜 GPU 때문에 엄청나게 급격하게 성장한 것처럼 유로모픽 칩이라는 기술을 가지고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국내의 기업들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상승세를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있지만
실질적인 유로모픽 칩 관련 섹터들은 뭐 지금 에이징랜드, 자람 테크놀로지를 시장에서 가장 크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도 이제 유로모픽 반도체 관련주 강세다 하면서 가끔씩 움직였던 적이 있죠. 그래서 보다시피 제일 크게 간 건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자람 테크놀로지가 더 크게 올라간 이유는 뭐냐고 하면은 얘가 지금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유로모픽 AI 반도체 수액속 연일 상한가라고 하는데 세계 최초죠. 그래서 이 자람 테크놀로지 혼자 만든 건 아니에요. 보다시피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 자람 테크놀로지는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 개발 사업 국책과제로 설계 부문을 맡았어요. 그리고 설계를 하고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디바이스용 인공지능 AI 칩을 개발했는데 이게 유로모픽이고 이제 세계 최초로 개발이 됐다라는 거예요.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유로모픽 칩이 이슈가 되면 자람 테크놀로지가 엄청나게 크게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또 호재가 나온 게 뭐냐고 하면은 이 230억에 달하는 규모 또 계약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뭐 200억 정도 매출이 나왔고 이미 28년도 1월 7일까지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얘네가 원래 내년에 하려고 했어요. 여기는 안 나오네. 다른 뉴스에 나왔는데 이게 원래 그래서 이게 원래 내년에 지금 이거를 원래 할라 했는데 거기서 요청을 해가지고 올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그래서 내년에 일단 상업화 단계에 진입할 걸로 보이고 어디 있지? 그래서 내년은 상업화 단계 진입과 함께 실적 체급이 달라진 원년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네요. 신규 개발 계약 시점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는 내년 상반기였는데 고객사가 빠른 의사결정을 하면서 이미 12월로 넘어온 겁니다. 그만큼 이 기업의 기술력을 크게 봤다는 거겠죠. 근데 중요한 거 어쨌든 그래서 내년 상업화 단계에 진입할 거고 내년에 실적 체급이 달라지는 원년이 될 건데 중요한 거는 뭐다? 그래서 이번 매출을 토대로 자람 테크놀로지스가 앞으로 10년간 매출을 1000억 이상 꾸준하게 낼 수 있는 그런 중장기 성장 기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기업의 매출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어떻습니까? 보면은 지금 매출이 연간 200억이에요. 200억. 근데 지금 10년간 매출 1000억을 확보하게 되면서 지금 매출이 급성장할 거라는 거죠. 급성장. 그래서 10년 이상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이 가능한 시장에 진입한 가운데 그래서 지금 매출이 급성장하면서 이제 추가적인 얘의 매출 규모가 캐파가 커진다라고 하면은 뭐 지금 실적도 어쨌든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됐고 이번 분기는 근데 이번 연도는 또 이제 작살이 나는 상태긴 하네요. 그래서 전체 무너지긴 했는데 아마 이 매출 이제 4분기에 이 자람 테크놀로지 이번 200억짜리 매출과 함께 추가적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또 매출 주목 나는 거랑 아까 얘기했다시피 내년이 실적 체급이 달라지는 원년이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에 주목한다라고 하면은 시장 규모가 이제 이 유로모픽 칩과 함께 자람 테크놀로지가 빠르게 급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얘가 지금 시총이 2,500억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이게 문제는 아니죠 사실. 시가총액이 얼마냐고 하면은 시가총액이 2,500억인데 중요한 게 거의 최대주주 지분이 한 60% 정도 돼요. 그러니까 57%면 이것저것 다 하면 60% 넘어간다 보면 돼요. 60%가 잠겨 있다라고 하면 이제 40%죠. 그럼 대략적으로 얘는 사실상 시총이 1,000억도 안 되는 기업이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한번 날리기 시작하면 갑자기 땅땅땅땅 날아갈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피지컬 AI 관련해서는 이 유로모픽 칩을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고 자람 테크놀로지도 한번 꼭 눈여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종목의 가격 전략까지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제가 이런 영상 하나에 댓글에 남겨놓고 있는데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런 텔레그램 방을 통해 가지고 가격 전략도 이렇게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시장 장 마감 장전 이런 브리핑 같은 것도 제가 꾸준하게 업로드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